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무개념 시누이가 애만 줄줄이 낳아 사연자분의 가정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에게 들러붙어 피해를 주려 한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해 아이가 둘 있습니다. 그 둘도 많은 고민 끝에 갖고 낳았지요.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기에 내가 낳은 아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 우리의 능력이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1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건강한 몸도 만들고 저희 둘의 월급 중 일부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 아이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돈으로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처음 가져보아 조금은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아보니 키우는 것도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 밑으로 돈도 많이 들어가더군요. 육아용품도 비싸고 국가 예방접종은 나라에서 해준다고 해도 선택적 예방접종이지만 결국에는 맞춰야 하는 주사들은 한 대에 7만 원도 하곤 하더군요.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많아졌고 아이를 낳고도 아이를 위한 그 통장에 돈을 넣어 모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정성과 돈이 들어가는 현실에 둘째는 선뜻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제가 진급을 하고 연봉이 높아지면서 둘째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넷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할 순 없지만 우리만 믿고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최소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동생인 신우이는 막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몇째인 줄 아세요? 글쎄, 6째입니다. 모두들 만류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아이를 6이나 낳는 집은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많아야 셋이었는데 신우이의 6째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이미 아이가 셋 있었습니다. 22살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때도 첫 아이를 갖게 되는 바람에 일찌감치 결혼을 했다고 해요.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고 미래를 그리면서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자신은 아이만큼은 정말 준비되었을 때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을 때 낳고 싶다고요. 물론 저도 동의는 하는 바이지만 남자가 그러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의외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 여동생이 그러니까 신우이가 결혼하면서부터 5년 동안 아이 셋을 낳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면서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키우며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 매번 헉헉대더라고. 부모도 부모이지만 아이들도 누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것 같아 괜히 안쓰럽게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신우이가 넷째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같이 임신을 한 입장이다 보니 신우이는 툭하면 제게 전화를 해 몸 상태는 어떤지, 먹고 싶은 음식은 없는지 등등을 물으며 자신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며 한탄을 하더군요. 새언니는 아직 애가 없어서 얼마나 편한 줄 아냐. 자신은 애들이 셋이 달라붙어서 태교도 잘 못하고 종일 애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힘들다. 새언니는 우리 오빠가 다정해서 얼마나 좋으냐. 자신은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며 잠만 자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주저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대신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냐고. 출퇴근하는 것부터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해야 하는 것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제 말은 들리지 않는지 자신이 제일 힘들다고 하네요. 하긴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아이들 셋 보는 거 보통은 아니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신우이의 한탄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나자 저는 첫 아이라 정말 정신이 없이 종일 아이 키우는 데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러 그 작은 아이를 안기만 해도 아이를 떨어뜨릴까 겁이 났고 전 먹이는 것도 어렵고 기저귀를 갈면서도 식은땀이 나곤 했습니다. 아이가 손을 타 누워서는 잘 자지 않아 요령이 없어 종일 안고 있곤 했는데 신우이는 수시로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데 솔직히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전화 대신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제게 언니, 애 그렇게 키우면 언니 피곤해져요. 그냥 시끄럽게 막 키워야 해요. 알아요.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아이가 울 때마다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전 초보 엄마라 그러니 직접적인 전화보다는 문자를 보내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복직을 했고 시누이는 내 아이의 육아를 했습니다. 저희가 4살 터울로 둘째를 갖는 사이 시누이는 5째도 낳았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애 좀 그만 낳으라고 했었지요. 시누이는 혼자 아이들을 다 보는 것도 힘들어했고 심해부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빠듯해했습니다. 그러면 둘이서 피임을 하든 수술을 해야 하든 하는 거 아닐까요? 시누이 부부의 사생활이니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옆에서 볼 땐 좀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시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머님은 시누이의 집으로 출동해야 했고 그렇게 시누이가 아픈 며칠간 어머님이 시누이의 아이들을 보고 나면 어머님이 일주일을 들어 누워야 했습니다. 저는 시누이 집에 가보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5이서 종일 먹고 어지르니 집이 돼지우리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치워도 돌아서면 애들이 온 집안을 어지르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려두고 설거지도 산더미고 빨래도 종일 세탁기를 돌려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들 4세, 딸이 하나인데 정말 집안이 온종일 쑥대밭이라고 합니다. 작년 저희가 둘째를 가졌을 때 시누이가 제게 전화를 해 다자녀의 장점에 대해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식 많고 형제 많으면 너무 좋은 거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의 계획이 있으니 둘만 낳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4개월이 되었을 때 시누이가 6째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 아이가 3이라고 했을 때도 아이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둘을 낳는 사이 시누이의 아이는 6이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아직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때가 되면 말하겠다면서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에선 아무도 반기지 않을 것 같았어요. 5도 감당 못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를 부르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어머님 댁에서 식재료며 생필품 등을 가져다 쓰고 반찬도 해달라고 하면서 6째가 정말 웬 말일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어머니의 생신 때였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해서 밖에서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시댁에서 모였습니다. 많은 식구가 모이다 보니 큰 상으로 2개를 부쳐 차렸고 식기들만 해도 엄청났어요. 메인 음식은 주문했지만 밥 양만 해도 엄청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모두 모여 축하를 하고 한창 분위기가 좋은데 시누이가 눈치도 없이 엄마 생일 선물이 있어 라고 합니다. 저는 단번에 눈치를 챘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무슨 선물이냐고 물었고 어머니도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니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고 다들 용돈인가 하며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더군요. 어머님은 봉투를 열어보았고 기대에 찬 눈빛은 차갑게 굳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너 이거 뭐니? 설마 엄마 우리 집 막내 6째야 라고 합니다. 어머님을 비롯해 아버님도 남편도 모두 굳어버린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벌떡 일어나시더니 한숨을 푹 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어머님은 너 생각이 있니 없니? 김서방, 자네도 생각이 있어? 지금 너네 하나 더 낳을 때라고 생각해? 5도 감당 안 되잖아. 애 2일 때부터 생활비도 애들 키우는 것도 감당 안 돼서 힘들어하면서 3이 되고 4이 되고 5이 되더니 뭐? 6? 너네 애 낳는 게 재미있어? 애 낳는 게 취미야? 아, 어떻게 또 낳을 수 있어? 그래, 7도 10도 낳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낳는다면 상관없어. 하지만 너넨 아니잖아. 너희 집 25평이야. 거기서 지금도 7식구 살고 있는데 이제 8이 되겠네? 그리고 식비 많이 든다고 이틀에 한 번씩 우리 집 와서 냉장고 털어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생필품 털어갔지. 애들 생일과 기타 등등의 날엔 여러 핑계를 대면서 애들 용돈 뜯어가지. 솔직한 말로 우리 없었으면 너네 이렇게 애 낳아서 살 수 있었겠어? 우리도 이제 우리 노후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해. 그런데 너랑 너희 아이들 안타까워서 매월 뒤로 지원해주는 돈이 다 얼마인 줄 알아? 돈으로 주면 너희가 우리한테 의지하게 될까봐, 기대게 될까봐 물품으로 음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 믿고 이래? 나 이제 지원 못 해줘. 아니, 안 해줘. 내 딸 불쌍하다고 안쓰럽다고 해줬더니 부모한테 미안한 줄도 모르고 쥐새끼도 아니고 자꾸 새끼 까고 있어. 알아서 살아. 너희 자식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 막내 손주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축하는 못 해주겠다. 너 이걸 나 기분 좋으라고 오늘 내 생일 자리에서 말한 거니? 생각이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모두 다 돌아가. 머리 아파서 못 앉아 있겠다. 난 들어가서 누워야겠어.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안방에선 어머님의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우이 부부는 자리가 불편한지 아이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시댁에는 저희 가족 셋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우셨고 남편이 들어가 어머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이내 방에서 나온 남편이 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제 우리도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한동안 안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님의 울음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이후 전 둘째를 낳았고 준비가 되었던 만큼 그리고 첫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 둘째는 더욱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둘을 낳아보니 왜 사람들이 둘째를 낳는지 알겠더군요. 내 뱃속에서 나온 두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이 5배가 되어 제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6째를 낳아 육아에 한창이던 신우이가 넷째, 5째, 막내를 데리고 친정, 그러니까 저희 시댁으로 왔더랍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하니 신우이가 도저히 자신의 남편과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애들 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 시매부가 매일 저녁이면 배달 일도 하고 주말이면 새벽 택배 알바도 해가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매부가 배달 일을 하다 그만 급한 마음에 사고를 내었고 그 사고로 오토바이도 파손이 되고 시매부도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최소 4주간의 입원이 필요하고 수술도 해야 한다고 해요. 나을 때까지 배달은 고사하고 회사도 나가지 못하게 된 거지요. 그 상황에 신우이가 화가 나 당장 우리 집은 어떡하냐고. 안 그래도 벌이가 시원찮은데 병원에 누워서 돈만 까먹고 일도 하지 못해 월급도 못 받아오게 생겼다고. 이런 식이면 자신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신우의 말을 듣고는 그만 신우의 등짝을 후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야, 아무리 내 딸이지만 너 너무하지 않니? 난 네가 다짜고짜 와서 당장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김서방이랑 못 살겠다고 하기에 김서방이 바람이라도 폈네 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네 가족 먹여 살리려다 그런 건데 나한테 김서방 간호한다고 애들을 봐달래지는 못할 망정. 김서방 낳는 동안 돈 번다고 애들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누워있는 김서방 두고 이혼하겠다고 애들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집에 있는 큰애들 셋은 어쩐다고 놓고 왔어? 어머니께 전화 드렸어. 와서 애들 데리고 가든 밥을 해주면서 키우든 하시라고. 신우이의 그 말에 어머님은 너무 화가 나. 당장 너희 집으로 가. 난 널 이렇게 키운 적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어쩜 그렇게 너밖에 모르고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주변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생각도 어쩜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해. 정말 너무한다. 내 딸이지만 정말 너무해. 내가 너라면 혼자 일하는 내 남편 안쓰러워서 미안해서 애들 학교 가고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에 인형 눈깔이라도 붙이면서 돈 벌어.
그런데 넌 결혼하고 한 번이라도 일한 적 있어?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는 김서방한테 고마운 마음이라도 가졌어? 애도 네가 그렇게 갖자고 한다며? 왜? 막내 좀 크면 일하러 나가야 할까봐 막내 잘하기가 무섭게 다음에 갖고 하는 거야? 그럼 내년 연말이면 또 7째 나오는 거니? 생각 없는 것. 내가 어떻게 너 같은 걸 낳았나 모르겠다. 그래, 이혼 그거 네가 선택하는 거니 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해. 대신 난 너 거둘 생각 없어. 그냥 알아서 해. 난 너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아. 네가 미우니까 너의 아이들도 그렇네. 내가 전생에 정말 많은 죄를 지어 너를 낳았나 싶은 생각까지 든다. 얼른 가. 빨리 내 집에서 나가. 얼른, 얼른 가! 어머니는 온갖 모진 소리를 신우이에게 퍼부었고, 신우이는 어떻게 딸에게 그럴 수 있냐고 엉엉 울었고, 그럼에도 어머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모르고 저희는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는데 어머님에게서 저희 남편에게로 전화가 오더군요. 혹여라도 신우이가 전화를 하거든 받지 말라고. 방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집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보니 이제 갈 데로곤 저희 집밖에 없는 것 같다고요. 얘기만 들어도 섬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는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어머님 집은 바로 쳐들어갔지만 저희 집엔 그렇게 오지 못하고 전화부터 한 거였지요. 남편은 어머님의 부탁에도 신우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신우이가 하는 말을 듣는 것 같더니 이내 아, 그래? 아, 안 돼. 너 생각이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온다는 거야? 뭐? 애들 셋을 데리고 나왔다고? 누가 데리고 나오래? 집 놔두고 왜 그러고 있는 건데? 야, 내가 매부였으면 너랑 진작에 갈라섰어. 재부나 되니까 네 비위 맞추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벌어먹였지. 너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렇다고 네가 집에서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야무치게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애 낳는 거 빼고 뭘 잘하는데? 그래, 잘 생각했어. 매부 생각해서 그만 갈라서라. 그게 이제라도 매부 구제하는 길이니까. 대신에 부모님에게도 나에게도 일말의 기대도 의지도 하지 마. 처음부터 네가 선택한 삶이고 이혼도 네가 선택한 거니까. 매정하다 생각하지 마. 나도 내 가정이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도 신우이가 남편과 제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 신우이는 이혼을 했습니다. 신우이가 아니라 시매부가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셋씩 나눠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는 서로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하네요. 애들 키우느라 모아놓은 재산도 없던 둘이라 그나마 있는 집을 팔아 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혼하기로 했다네요. 신우이는 이혼 후 툭하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힘들다고 징징댄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어쩌겠냐, 네가 선택한 팔자 아니냐고 하고 만다더군요. 그마저도 전화를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너무 궁지에 몰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말만 감정 없이 들어주고 있다고 하시네요. 앞으로 살아가며 언젠가는 신우이가 우리에게도 붙으려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전 신우이에게 그 어떤 연민도 없기에 절대 곁을 주지 않고 우리 가정의 이 평화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